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연방준비제도, 경제적 모순 속 금리 인하 준비, 그리고 미국, 트럼프의 암울한 메시지에 대한 세 번째 국민투표의 직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유와 현재 경제 상황의 모순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연준은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다른 위원들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이미 금리를 0.5%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금리를 더 낮춰서 2% 목표에 맞추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죠.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정책이 점차 덜 제한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 이틀 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연준은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 회의는 화요일에 끝나야 했지만 선거로 인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강력한 소비와 약한 고용이라는 독특한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7월에서 9월 사이 연간 2.8%의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지표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정반대입니다. 10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고용 증가가 6만 7천 개로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4.1%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해고된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둔화가 눈에 띕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째, 소비자 지출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면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 성장이 더 약화된다면 소비 지출도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회의 이후 발표된 수정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성장이 예상보다 강하고 개인 저축률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러한 수정이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을 줄였다고 평가하며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노동부의 보고서들은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며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과 9월의 고용 수치가 하향 조정되고 10월의 고용 증가도 예상을 밑돌았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파업과 허리케인 같은 외부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데이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메리 데일리도 데이터에 따라라는 말이 곧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연준의 결정은 0.25%의 금리 인하가 유력하지만 이는 경제의 모든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연준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내세운 불안정한 비전에 미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의 불안과 분열의 메시지에 지쳤다고 믿고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고 있죠.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사악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엘리트와 외국인들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시간주의 집회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군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의 혼란과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백인 노동계층 유권자들과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이 그의 강경한 메시지에 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여론조사원인 토니 파브리지오는 전국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4년 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와 교회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불안정한 리더십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민주당이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불리한 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안정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공격적인 메시지와 대조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연설을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적 목록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지만 나는 국민을 위한 할 일 목록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논란과 불안정한 정치 스타일에 지친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강해졌는데요. 전직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의 리더십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트럼프의 분열적 메시지에 뒤치고 싶지 않다는 국민의 피로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캠프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리더십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약속하며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의 불안정화 비전에 대해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해리스가 내세운 통합과 안정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는 백인 노동계층과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다진 것이고,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더 교육받은 교회 유권자들이 그녀에게 힘을 실어준 덕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